반갑습니다. 문학과 삶을 잇는 공간, 책 읽어주는 36.5 수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작품은 20세기 영미문학의 거대한 봉우리,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방금 들려드린 문장은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던의 기도문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 글귀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의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타인의 죽음이 곧 나의 상실이라는 이 숭고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서사입니다.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의 참혹한 현장을 온몸으로 겪으며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키고 사랑하는지를 이 두꺼운 책 속에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수식을 걷어낸 강렬한 문체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저 먼 곳의 비극이 사실은 왜 나의 이야기인가? 저는 오늘 이 방대한 원작의 무게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정수만을 길어 올렸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대장정을 단 1시간에 밀도 높은 호흡으로 압축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길 잃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삶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참전했고 스페인 내전에서는 종군 기자로 활동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을 걷어낸 강렬한 하드보일드 문체로 인간의 용기와 허무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노래했던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숭고한 휴머니즘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스페인 세고비아 산맥의 소나무 향기와 그보다 더 진했던 사흘간의 사랑 그리고 장렬한 마지막 종소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37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나무 잎이 두껍게 깔린 산비탈 아래로 한 청년이 몸을 낮춘 채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조던, 미국에서 온 대학 강사이자 이제는 다리를 폭파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폭파 전문가입니다. 그의 곁에는 가죽처럼 질긴 얼굴을 한 노련한 길잡이 안세모가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적진 한복판인 세고비아 산맥의 정적을 뚫고 반군 지도자 파블로의 동굴을 향합니다. 동굴 안은 눅눅한 흙냄새와 시큼한 포도주 향이 뒤섞였습니다. 그곳에서 조던은 한때는 영웅이었으나 이제는 사륙과 공포에 질려 눈빛이 흐려진 사내 파블로를 마주합니다. 다리를 부수겠다고? 그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짓이야. 파블로의 목소리에는 비겁함과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팽팽한 대립의 순간 조던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돼지처럼 당당한 여장부 필라르와 짧게 깎은 머리 아래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한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아직 파괴해야 할 다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맥의 서늘한 바람을 타고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바깥의 서늘한 산바람과는 달랐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 연기와 구운 고기 냄새, 그리고 가죽 부대에서 배어나온 시큼한 포도주 향이 조던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자들의 기괴한 안식처였습니다. 로버트 조던은 배낭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깊은 계곡위를 가로지르는 철제 다리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파괴해야 할 목표물이자 동시에 그들의 테러를 끊어버릴 단두대이기도 했습니다. 파블로는 술잔을 쥐고 조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과 공포로 탁해져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영리했지.
파시스트들의 기차를 전복시키고 말들을 뺏어올 때만 해도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내 말들을 지켜야 해. 너의 그 화약더미가 우리를 다 죽일 거란 말이다. 파블로의 냉소적인 말투는 동굴벽을 타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굵은 팔뚝과 깊은 눈매를 가진 필라르였습니다. 그녀는 파블로의 손에서 술병을 뺏어들며 조던의 편에 섰습니다. 이 겁쟁이 사내는 잊어버려요, 젊은이. 이 산맥에서 진짜 명령을 내리는 건 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파블로의 비겁함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던은 필라르의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어린 여인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파시스트들에게 부모를 잃고 머리카락까지 잘린 채 수치심 속에 갇혀있던 그녀. 마리아의 젖은 눈동자가 조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부품에 불과했던 조던의 가슴 속에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72시간이었습니다.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 모인 낯선 이들 사이에서 조던은 직감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보다 더 길고 치열한 역사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며 산맥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은 여전히 평화로운 소나무 숲이었지만 그 안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 같았습니다. 조던은 필라르의 단호한 태도에 안도하며 그녀가 내미는 뜨거운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여인은 단순히 밥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질서한 게릴라 집단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필라르는 조던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손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던은 자신의 운명이 그 손바닥 안에 적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는 조던의 물음에 필라르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동굴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조던은 잠자리를 펴기 위해 동굴 근처 소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려앉은 숲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목골은 달빛 아래서 창백하게 빛났고 그녀의 몸은 마치 겨울바람을 맞는 어린 나무처럼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소나무 잎이 수북이 쌓인 땅 위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파시스트들이 저지른 반행을 나직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조던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전쟁의 도구로서 다리를 부수기 위해 이곳에 온 조던에게 마리아라는 존재는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실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동굴 한 구석에서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파블로의 그림자는 점점 더 불길하게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조던의 배낭 속에 든 다이너마이트 뭉치들을 노려보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파괴하려는 자와 현재의 아니만을 지키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위태로운 사랑. 세고비아 산맥의 두 번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정찰대의 말발굽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고 조던은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보다 더 빨리 타들어가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삶이 단 몇 초의 불꽃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맥의 능선을 타고 낮게 깔릴 무렵 조던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마리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던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작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조던은 안셀모와 함께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다리가 보이는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강철 다리는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고 견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양끝의 보초막에서는 파시스트 병사들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다리를 지옥의 불길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조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시 동굴로 돌아오는 길에 조던은 또 다른 반군 지도자 엘소르도의 거점을 방문했습니다. 엘소르도는 파블로와는 달리 여전히 투지에 불타는 노련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조던의 계획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위로 불길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시스트들의 최신형 폭격기들이 대열을 지어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폭격기의 그림자가 산맥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조던은 전세가 생각보다 훨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적들의 군사력은 이미 공화국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조던은 자신의 수첩에 폭파 지점과 탈출 경로를 더 정밀하게 그려넣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손길처럼 그의 펜끝은 차분하면서도 집요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오자 필라르가 조던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본 손금에 대해 다시 입을 여지 않았지만 대신 마리아를 잘 보살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리아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조던의 진심 어린 사랑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계절에 맞지 않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눈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만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보라는 조던의 시야를 가렸고 다리 폭파 작전에 치명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조던은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눈이 우리를 숨겨줄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 될 것인가? 운명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눈은 산맥의 모든 색깔을 지워버렸습니다. 5월에 내리는 이 기괴한 눈보라는 조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눈 위에 남겨질 발자국은 적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노출하는 치명적인 표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던은 동굴 입구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안셀모의 뒷모습을 보며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파블로의 술주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니 작전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며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파블로는 조던의 권위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부하들을 선동하려 했고 조던은 품 안의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위험한 불씨를 꺼버려야 한다는 사리가 치밀었지만 필라르의 만류하는 눈빛에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눈보라를 뚫고 엘소르도의 거점에서 불길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파시스트 정찰대가 눈 위에 남겨진 엘소르도의 말발굽 흔적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임무는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지 국지전에 휘말려 화약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숨죽여 기다려야만 하는 전쟁의 비정함이 조던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마리아를 조던은 자신의 외투로 감싸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총소리가 멈추면 우리도 끝나는 건가요? 조던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마리아,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앞의 눈보라는 그 확신을 비웃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잠시 후 총성이 멈추고 산맥에는 다시 기분 나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정적이 아니라 몰살의 정적이었습니다. 조던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파시스트들은 이 근처에 반군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내일 아침이면 수백 명의 군대가 이 산을 훑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파블로는 슬그머니 동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던은 그가 배신을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망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조던에게 남은 아군은 기력이 쇠한 안셀모와 거친 플라르, 그리고 상처 입은 마리아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상자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턴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눈보라가 멎은 산맥의 새벽은 유난히도 투명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끔찍한 소음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는 파시스트들의 전투기가 거대한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며 날아다녔고, 저 멀리 엘소르도가 최후를 맞이한 언덕에서는 적들의 승전구 같은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조던은 망원경을 통해 엘소르도의 목이 잘려나가는 비극을 짐작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쟁은 낭만이 아니라 이토록 추잡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조던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파블로가 사라지면서 조던의 배낭 속에 있던 다이너마이트 점화장치와 도화선 뭉치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폭약이 있어도 터뜨릴 수 없다면 다리 폭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안셀모는 파블로를 죽였어야 했다며 분노했지만 필라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손으로라도 터뜨려줘. 우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조던은 절망하는 대신 남은 도화선을 연결하고 수류탄을 개조하여 직접 점화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갑고 정교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불러 자신의 곁에 앉혔습니다. 마리아,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필라로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내 목까지 살아야 한다. 조던의 말에 마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어요. 그날 밤 죽음을 예감한 두 사람은 소나무 숲의 침낭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조던은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보다 마리아와 함께한 이 짧은 사흘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소리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그는 마리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어느덧 운명의 날인 화요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쳤던 파블로가 인근 마을에서 데려온 몇 명의 장정들과 말들을 이끌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점화장치는 강물에 던져버렸지만 마지막 양심이 살아났는지 조던의 작전을 돕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조던은 이 배신자를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단 한 명의 총잡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던은 다이너마이트를 등에 짊어지고 다리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계곡 사이로 마침내 거대한 강철다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공화국군의 포성이 저 멀리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다리를 폭파하라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조던은 심장 박동에 맞춰 초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그 대답을 완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곡 아래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조던은 차가운 강물 소리를 들으며 다리의 교각으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등 뒤에 짊어진 다이너마이트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셀모는 위쪽에서 보초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자리를 잡았고 조던은 강철 기둥에 몸을 밀착시킨 채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움직임은 정교했습니다. 점화장치가 없었기에 조던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도화선에 연결하는 위험천만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강 위쪽 다리 위에서는 파시스트 보초병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담배를 피우며 새벽 공기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밑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대한 폭발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설치가 끝났습니다. 조던은 마지막 연결선을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공화국군의 대포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다. 조던은 안셀모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동시에 다리 위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셀모는 보초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고 조던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뒤 미친 듯이 계곡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산맥을 뒤덮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강철다리는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사방에 철골 파편이 튀어올랐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조던은 정신을 차리고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완벽하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조던을 엄호하던 노인 안셀모가 폭발의 파편에 맞아 숨을 거둔 것입니다. 조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필라르와 마리아가 기다리는 말들 쪽으로 달렸습니다. 파블로는 이미 살아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게! 기병대가 몰려오고 있어! 파블로의 외침과 함께 조던은 마리아의 손을 잡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소중한 동료를 잃은 상실감이 조던의 가슴을 저몄지만 그는 앞을 향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숲길을 가로질러 도망치던 중 적의 포탄 한 발이 조던이 탄 말 바로 옆에서 터졌습니다. 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조던은 그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비릿한 흙먼지 속에서 조던은 자신의 왼쪽 다리 뼈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는 이제 숲 입구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뼈가 살을 뚫고 나올 듯한 극심한 통증이 조던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진흙바닥을 기며 쓰러진 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왼쪽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고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파블로와 필라르가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고 마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조던의 가슴에 매달렸습니다. 어서 나를 말에 태워줘. 같이 갈 수 있어. 조던은 애써 소리쳤지만 필라르의 눈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말을 타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조던이 동료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들 모두가 추격해오는 기병대의 손에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조던은 자신을 부축하려는 마리아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마리아, 잘 들어.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는 거야. 내가 여기 남아있어도 네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네 안에 살아있어. 조던은 절규하는 마리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필라르는 눈물을 삼키며 마리아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 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리아는 조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말들은 무정하게 숲 저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조던은 소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관총을 정비하고 남은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적 기병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던은 극심한 갈증과 통증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짧은 메모를 남기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안에 감도는 피맛을 느끼며 숲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소나무 잎이 깔린 땅의 감촉,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까지 조던은 자신이 사랑했던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한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병대의 선두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던은 기관총의 거치대를 단단히 고정하고 조준경 너머로 적의 장교를 응지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이제 그 마지막 대답이 그의 총구에서 터져나올 차례였습니다. 조던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고 싸워볼 가치가 충분했어. 일요일 아침 산맥의 평화는 파시스트 정찰대의 말발굽 소리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던은 에소르도의 거점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총성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에소르도와 그의 대원들은 눈 덮인 언덕 꼭대기, 마치 말 안장처럼 생긴 고립된 지형으로 몰려갔습니다. 조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에는 다리 폭발하는 거대한 임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전체의 손실이라 믿는 그였지만 지금은 동료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숨죽여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가장 비참한 얼굴이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에소르도는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한 발의 총알까지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조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에는 다리 폭발하는 거대한 임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전체의 손실이라 믿는 그였지만 지금은 동료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숨죽여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가장 비참한 얼굴이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에소르도는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한 발의 총알까지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파시스트들의 폭격기가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타났습니다. 폭탄이 언덕을 뒤덮을 때마다 산맥은 비명을 지르듯 진동했습니다. 에소르도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장교가 다가오자 죽은 척 기다리다 마지막 권총을 발사하며 전사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승리의 전유물로 그의 목을 베어갔습니다. 조던은 망원경 너머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짐작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곁에 있던 안셀모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왜 선한 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가야 합니까? 조던은 대답 대신 안셀모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산맥에 남은 희망은 오직 자신들이 부수어야 할 그 다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굴로 돌아오는 길, 조던은 파블로의 눈빛이 전보다 더 음산하게 변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에소르도의 전멸은 파블로에게 공포라는 독을 주입했습니다. 보았나? 저게 우리의 미래야. 파블로의 비겁한 속삭임이 대원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조던은 직감했습니다. 다리를 폭파하기 전에 어쩌면 내부의 적과 먼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조던은 다이너마이트 상자 옆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조던은 필라르와 함께 동굴 밖 소나무 숲에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필라르는 조던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투우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죽음과 맞서는 인간의 용기가 얼마나 아름답고도 허망한 것인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페인의 대지 그 자체처럼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냄새를 아나요? 필라르는 조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던의 손금에서 본 불길한 징조를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슬픔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리아와 조던이 나누는 짧은 사랑이 이 잔인한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진실임을 인정했습니다. 필라르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조던은 마리아와 함께 소나무 잎이 깔린 침낭 속에 누워 내일의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마리아는 전쟁의 상처로 밤마다 악몽을 꾸었지만 조던의 품 안에서만큼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겠죠?
마리아의 물음에 조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야 라고 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던 조던은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파블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당황한 조던이 배낭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점화기와 도화선 뭉치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파블로가 작전을 무산시키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 장비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안셀모는 분노하며 파블로를 뒤쫓으려 했지만 조던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기계적인 장치가 없다고 해서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던은 수동으로 폭약을 터뜨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류탄을 개조하고 낚싯줄줄을 연결하여 직접 당기는 방식. 그것은 폭파 순간에 적의 총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조던은 안셀모를 다리 위쪽 높은 곳에 배치했습니다. 안셀모의 임무는 보초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조던이 폭약을 설치하는 동안 그를 엄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던은 차가운 강물 소리를 들으며 다리 기둥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쇠의 냄새와 차가운 이슬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머리 위로는 파시스트 병사들의 구두 소리가 쿵쿵거리며 울렸습니다. 조던은 자신의 심장 박동과 적의 발소리 사이에서 기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도화선을 연결하고 공화국군의 포성에 들리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흘간의 긴 여정이 오직 이 하나의 강철 기둥 위에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12.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오전 1시 저 멀리 산 너머에서 공화국군의 총공세를 알리는 포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야! 조던의 신호와 함께 안셀모가 다리 위의 보초를 향해 정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계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던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다리 교각 아래에서 도화선을 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그는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적들의 기관총 사격이 다리 기둥을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조던은 수류탄 안전핀에 연결된 낚싯줄을 꽉 쥐었습니다. 안셀모, 내려와! 어서! 조던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지만 충성스러운 노병 안셀모는 조던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고 마지막 탄창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쪽에서는 파블로와 필라르가 이끄는 대원들이 적의 지원군을 막아내며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던이 줄을 당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견고했던 강철 다리는 허리가 끊어진 거대한 괴물처럼 비명을 지르며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조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다리는 파괴해야 할 목표를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파블로가 점화장치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동굴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안셀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필라르는 파블로를 죽이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남은 수류탄과 도화선을 꺼내들었습니다. 점화기가 없다면 수류탄의 안전핀을 직접 뽑아 폭발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폭파와 동시에 목숨을 잃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선택이었지만 조던의 손길은 정밀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도망쳤던 파블로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인근의 다른 게릴라 대원들과 말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점화장치는 강물에 던져버렸네. 하지만 혼자 남겨지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파블로의 목소리에는 자괴감과 묘한 투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던은 이 예측 불가능한 사내를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새벽
드디어 거사를 위한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던은 다이너마이트 뭉치를 가슴에 안고 마리아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마리아, 이 다리가 무너지면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거야. 조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마리아는 대답 대신 그의 외투깃을 꽉 쥐었습니다. 필라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묵묵히 소총을 점검했습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지나 드디어 거대한 강철 다리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다리 양끝의 보초들은 교대 시간을 앞두고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조던은 안셀모를 다리 위쪽 높은 곳에 배치했습니다. 안셀모의 임무는 보초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조던이 폭약을 설치하는 동안 그를 엄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던은 차가운 강물 소리를 들으며 다리 기둥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쇠 냄새와 차가운 이슬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머리 위로는 파시스트 병사들의 구두 소리가 쿵쿵거리며 울렸습니다. 조던은 자신의 심장 박동과 적의 발소리 사이에서 기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도화선을 연결하고 공화국군의 포성이 들리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흘간의 긴 여정이 오직 이 하나의 강철 기둥 위에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시 저 멀리 산 너머에서 공화국군의 총공세를 알리는 포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야! 조던의 신호와 함께 안셀모가 다리 위의 보초를 향해 정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계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던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다리 교각 아래에서 도화선을 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그는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적들의 기관총 사격이 다리 기둥을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조던은 수류탄 안전핀에 연결된 낚싯줄을 꽉 쥐었습니다. 안셀모, 내려와, 어서! 조던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지만 충성스러운 노병 안셀모는 조던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떼지 않고 마지막 탄창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쪽에서는 파블로와 필라르가 이끄는 대원들이 적의 지원군을 막아내며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던이 줄을 당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견고했던 강철다리는 허리가 끊어진 거대한 괴물처럼 비명을 지르며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사방으로 철골 파편이 비산했습니다. 조던은 폭발의 압력에 밀려 강가로 나둥그라졌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임무 완수였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고 드러난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폭발의 중심지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안셀모가 다리의 파편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려 노력했던 노병의 마지막은 차가운 강가였습니다. 조던은 안셀모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파블로가 소리쳤습니다. 기병대가 오고 있어. 슬퍼할 시간 없네. 어서 말에 타. 조던은 마리아가 기다리는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무너졌고 길은 끊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출뿐이었습니다. 승리의 환희보다는 동료를 잃은 상실감이 조던의 가슴을 저몄지만 그는 마리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운명의 종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 희망의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폭파된 다리를 뒤로하고 길을 재촉하던 중 적의 포탄이 조던의 말 바로 뒤에서 터졌습니다. 말이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고 조던은 그 거대한 몸체 아래로 깔려 들어갔습니다. 필라르와 파블로가 달려와 그를 끌어냈을 때 조던은 자신의 왼쪽 다리 뼈가 부러져 바지 속에서 덜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격렬한 통증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 다리로 산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를 소나무 아래 앉혀줘. 조던은 낮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곁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요, 로베르토. 같이 가야 해요. 제가 부축할게요. 조던은 마리아의 눈을 응시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들어, 내 작은 토끼야. 이제 나는 갈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여기 남는 건 네가 가기 위해서야.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는 거야. 너는 이제 우리 둘 몫을 살아야 해. 마리아는 절규하며 조던의 품에 매달렸지만 조던은 필라르에게 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필라르는 눈물을 삼키며 마리아의 허리를 낚아채 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리아는 멀어져 가면서도 조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조던은 그녀의 모습이 숲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비로소 홀로 남겨진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숲에는 오직 조던과 소나무 잎이 깔린 대지뿐이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소나무 기둥에 고정하고 밀려오는 혼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거듭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줘야 그들이 안전하게 경계를 넘을 수 있어. 그는 기관총을 앞에 놓고 적 기병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눈부셨고 소나무 숲의 향기는 지독할 정도로 감미로웠습니다. 조던은 바닥에 닿은 자신의 손바닥을 통해 지구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고 싸워볼 가치가 충분했어. 떠나고 싶지 않군. 그는 마지막으로 소나무 잎에 부드러운 감촉을 만졌습니다. 그때 숲의 굽이진 길 위로 적의 중이가 탄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조던은 기관총의 가늠쇠 너머로 적의 장교를 조준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은 이제 차분해졌고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적이 사정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마리아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적의 말발굽 소리가 숲을 울리며 다가오는 순간 해밍웨이의 위대한 서사는 조던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그 팽팽한 정적 속에서 멈춥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그 대답은 이제 영원한 울림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소나무 잎이 수북이 쌓인 대지에 누워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눈 로버트 조던. 그는 죽음 앞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고 싸워볼 가치가 충분했다는 그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신의 다리를 지키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무너뜨리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남긴 채배 페이지의 장엄한 기록을 짧은 시간의 호흡으로 압축한다는 것은 무척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서사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진실, 즉 인간의 존엄이라는 핵심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드리기 위해 문장 하나하나를 정성껏 골라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꺼운 책장을 넘기는 대신 작품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밀도 높은 여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36.5 수양이었습니다. 종소리의 여운이 여러분의 밤을 따뜻하게 감싸 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